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정말 많이 올랐죠? 종가 기준 약간 막판에는 좀 내리긴 했지만 1880선까지 회복을 시켰습니다. 앞서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숨고르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서 오히려 오늘의 큰 폭상승이 더 반가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선물까지 포함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많았던 날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뒤돌아보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 그리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 최강자를 가려내는 1인자를 찾아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왕중왕을 뽑는 날이니만큼 1부 특별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 전략뿐만 아니라 공략 종목을 저희가 2부에서 꽁꽁 숨겨뒀다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2부까지도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왕중왕을 뽑는 날인데요.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여러분의 멘토님이시죠. 오늘은 고정현 그리고 김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두 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나요? 두 분의 프로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정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멘토님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내일장 업앤다운으로 일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기 때문에 코스피가 의외의 타이밍에서 또 많이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던데 선물을 8,000계약 가까이 샀습니다. 당중엔 더 샀었고요. 예전에 얼마 안 됐었죠. 한 달이요, 2달 전이었던 거. 하루 만에 16,000계약을 팔았었는데 그렇죠. 그 팔아놨던 물량이 이제 거의 다 정상화됐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글쎄요, 정상화됐다라고 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오늘 뭐 에리나 씨도 말씀하셨듯이 좀 숨고르기를 줄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큰 상승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제까지 이제 1850포인트를 확인하는 시점까지 외국인들이 현물을 상당히 좀 많이 샀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그 6월 만기 때도 매도 누적분은 이제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롤오버된 이제 누적 매도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언제 터질까라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시점상에서 오늘 이제 선물 계약이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누적돼 있는 매도분에 대한 청산 계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외 이제 시장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아직도 이제 선물 매도분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누적 매도를 아직까지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밑으로 하방 압력이 단기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남은 누적분을 좀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급 상태로 좀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FOMC나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통화정책 회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내일장을 조금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까지 어느 정도 과열된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격도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관점이기는 한데 이후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당분간은 이제 추가 상승에 초점을 좀 맞추시고 시장 관점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909군까지 왔었고요. 장중에는 정말 4포인트 정도밖에 1900과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레벨업을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언제나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안 나왔다. 변동성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약 올리는 시장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기억이 나고 오늘 급등했잖아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뭐 한 2% 정도로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뭐 제가 항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방향성 구간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지만은 완벽하게 뭐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나왔다라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적으로 첫 번째 상승에서 그 탄력성이 기대치보다 좀 크게 되면 그 탄력성 때문에 기대감이 쌓이고 그 기대감 때문에 버블이나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성이 보일 때 그때 조금씩 담아 나가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뭐 하루 정도 급등을 했지만은 이미 그 앞전에 내려온 종목이나 뭐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소가 되고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위쪽으로도 아직 여유가 갈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 번 더 튀었다가 승고를 나와서 재차 2차 파동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쪽으로 또 얼마나 보시는지 그 위쪽이 또 내일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먼저 고정은 전문가님, 내일장은 예.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내일장만 본다라고 한다면 하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다 하락이라고 했는데 오늘 2% 넘게 올라서요. 자, 내일장은요? 상승입니다.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시장이 의외로 강해서 사실 뭐 5일 연속 오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내일 굳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승고르기가 나올까요? 어제 나오셨던 분들은 뭐 하락이라고 하셨을지 몰라도요. 오늘 또 2%가 추가 상승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 시점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승고르기가 이후 추가 상승을 위한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어제,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쉬지 않고 상당히 좀 급등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깊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가자라는 형태의 약간 좀 지지부진한 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FOMC와 ECB 통화정책 회의인데 실제로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보다는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가 오늘 저녁 내일까지 이제 열리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발언은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일로 넘어가면서 뭐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가동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시장이 정작 이제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FOMC 이번 그 오늘 내일 사이에 열리는 FOMC 안에서는 특별한 대책들을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이라고 한다면 주 후반에 나오는 뭐 주택 지표나 제조업 지표와 같은 그런 경기 지표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일 시장은 약간의 승부르기가 나온다라고 해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승부르기 형태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격 좁히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해소. 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사실 더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또한 이해가 되네요. 그러나 김지훈 전문가님은 5일 연속 상승을 예상하셨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서 큰 폭 상승은 아니겠죠? 물론 뭐 큰 폭으로도 오늘만 2% 정도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도 여유가 갈 때가 남아있고 밑으로도 여유가 갈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내일장을 상승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상승을 결과론적으로 보기보다는 장중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상승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받쳐주는지 지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일 뭐 아침부터 해서 190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을 시키게 된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상승으로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장은 뭐 며느리도 모르는 장인 것 같아요. 외국인 마음이고 외국인이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뭔가 꽂혀서 사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섭게 오르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고정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내일장 좀 숨을 고르더라도 좀 당분간은 전차가 또한 이 자리에서 더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까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이제 말 그대로 소위 전차군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전에 이제 2월 달부터 시장이 4월 달까지는 시장이 2,000포인트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전차군단의 핵심 종목 이제 현대기아차, 삼성전자가 지수를 계속 위쪽으로 상방 압력을 좀 불어넣으면서 나머지 이제 주변 업종군들이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난주부터 반등이 들어가는 시기 구간 안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큰 상승을 하고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단기적인 흐름상에서 시장 그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도 좀 많이 고점 대비해서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밝은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을 지켜주면서 계속 우상향은 하겠지만 이전과 같이 이제 시장은 하락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위쪽에서 받치고 있는 형태의 수급 구도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와는 다르게 이제 주변 업종군들의 가격 메리트가 너무 심각하게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 업종의 매기가 좀 순환매 쪽으로 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짜 예. 그렇게 될. 네. 예. 아니, 왜냐면 화학주가 뭐 여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다음에 차기 주도주다 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전차 군단이 심하게 네. 갔잖아요. 그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까지도 화학주들은 사실상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지수대가 한 4일 동안 지금 올랐잖아요. 그 구간 안에서만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것인데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왜 오르냐라는 것에 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미국하고 유럽 모멘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화학업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받습니까? 중국이죠.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신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2,100을 딱 근데 찍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유럽이 괜찮아지면 중국은 좋아지겠죠. 예, 당연시 좋아진다라는 예. 것이잖아요. 서로 뭐 수출하고 그래서 수입하니까. 이후에 예. 약간 좀 거시적인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뭡니까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나 그 유럽의 이제 뭐 국채 리스크의 어느 정도 희석 뭐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는 있어도 중국발 모멘텀도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 내재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후에 분명하게 불 수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모멘텀을 가장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화학업종이고 화학업종은 이번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이익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왜 화학주가 안 갈까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궁금증 해결입니다. 예. 김지훈 전문가님. 자, 김지훈 전문가님. 사실 한때는 또 이렇게 시장이 안 가니까 뭐 방어주다, 개별주다, 작은 종목이 낫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대형주로 소위 말하는 단타치기에 딱 좋은 뭐 오늘은 이만큼 올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떤 쪽이 좀 유망할까요? 일단 뭐 전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종목을 뭐 자동차 부품주 한번 들고 와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주도했던 종목이 순환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학주다 뭐 전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순고리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2등주, 3등주보다는 주도주 위주로 잡아 나가고 그 위주로 잡아 나가다 보면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낮은 폭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폭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로 잡아 나가신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지금 아마도 눈을 좀 많이 돌리실 건데 대형주를 단타를 친다라기보다는 조금 기간을 짧게 본다라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단타라는 개념은 어차피 뭐 하루 이틀 정도에서 짧게 치고 나오는 건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 움직이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지수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또 한번 기간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위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조금 들고 가실 분들은 밑으로 이제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대가 좀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시장이 오를까 말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항상적으로 두 번째 파동에서 잡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파동 자체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 뭐 매수세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림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서 거기에서 잡아 나가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네, 대형주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밑에서 분할 매수 정도로 아주 안전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1인자를 찾아라. 오늘 왕중왕 한번 뽑아볼까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함께 하시는 두 분, 총 10분의 전문가분들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는지 대결을 펼치는 포트폴리오 1인자를 찾아라에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가려내는지 룰을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고 매주 금요일마다는 중간 집계에 들어갑니다.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인자와 2인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인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총 10분이 대결을 벌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7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시장은 좋았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에게는 약간 살떨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V 앞에 계시는 많은 멘토님도 계실 줄 믿는데요. 월간으로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 중 왕을 뽑는 날입니다. 결과 나왔다고 하는데 화면 보시죠. 자, 1인자를 찾아라 월간 총 수익률 왕중왕 뽑는 날입니다. 자, 6, 7, 8, 현금 100% 두 분은 일단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리 김준 전문가님 이제 얼마 전에 웨딩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8위입니다. 이런. 자, 그리고 조병선 전문가님 약간 손실이고 고승원 전문가님도 1%가량 손실이네요. 총 포트폴리오 평균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고정현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는데 1위인가 봐요. 우와. 의미가 크네요. 5% 이상, 거의 6% 가까이 평균 종목을 샀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약간 겸손한 표정, 그러나 약간 자신감도 있어 보입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예. 축하드릴게요. 사실 요 전에 금요일날 집계했을 때도 1위, 그 전에도 1위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저희 다 스태프들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대반전은 없네요. 그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7월 달에 포트폴리오를 처음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를 치려고 좀 많이 휘둘렀었죠. 네. 근데 좀 삼진도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 손절 나간 종목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현재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포함해서 6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나머지 3종목이 이제 손절매가 나가고 남은 3종목이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7월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급변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날에 꼭 대응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제가 운이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금 100%를 지니고 계신 분들도 지난주에 나오시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출연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저점 나오고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산 게 아니고 못 사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현금 지금 100%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수요일에 저점 찍고 이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네. 저희가 알고 월화수목금을 배치를 그렇죠. 한 게 아니니까요. 네. 이것 또한 운도 실력이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제 1등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더 얄밉죠, 김진 전문가님. 네? 김진 전문가님, 너무 신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송할 때 조금 집중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혼한 지 진짜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무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은 소감 어리버리 일단은 들었다고 하고요. 김준 전문가님, 왜 사실 현금 100% 두 분 빼면 거의 꼴등인데 꼴찌. 맞습니다. 지금 포트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중간 집계에서 잠깐 1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하위권에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살 겁니다. 그게 왜냐면 8월 보고 제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끊지 않기 위해서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잡았는데 그게 이제 이탈이 되게 되면서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수익률에서 이제 측면이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7월 말 지나고 나서 제가 기다리던 8월 달에 오기 때문에 이제 8월 달에는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서 뭐니 했었어도 우리 고정현 전문가의 수익률이 사실은 스테디하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인상이 제 머릿속에는 남아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포트폴리오 현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이 있길래 왕중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고정현 전문가는 7월 달 포트폴리오 수익률로 왕을 대신 지금 1위 하신 분입니다. 메디포스트가 20%로 5%가량 수익 중이고요. 부광약품이 11.25% 수익. 지주회사 LG도 지난주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6.75% 수익이 크게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가상 추가 매수 LG도 아주 잘 된 것 같고 눌림목상 구강약품도 뭐 추가 매수 약간은 초반 가격보단 비싸지만 사실상 수익은 비슷해 보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는요. 메디포스트는 10만 원의 관건이라고 했는데 목표가는 11만 원입니다만은 그 관건은 가격에 10만 원 정도에 지금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자. 종목 3개를 사서 5%, 6%, 11% 이렇게 내기란 쉽지가 않죠. 편입 날짜를 좀 보십시오. 자, 이번에 김준 전문가님의 포트를 한번 볼까요? 자, 김준 전문가님 아주 귀엽게 웃고 계신데 넥센터크 40%의 아하 수익이 영흥철강이 지금 제일 문제네요. 40%인데 또 마이너스 10%. 우수 AMS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비중은 가장 적은데 수익은 제일 좋은 종목이니까요. 자, 우스MS도 가격과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요. 원래는 이게 25% 수익이 났었었고 지난주 제 기억으로는 18% 수익이었는데 이게 8%까지 수익이 줄면서 일단 나머지 두 종목이 손절됐다고 해도 약간 포트 타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넥센테크는 오늘 손절가 터치한 것 같아요. 7% 넘게 빠지면서요. 자, 고정현 전문가님, 네, 왕의 포트를 좀 보여주십시오. 뭐 개인적으로는 왕의 얼굴을 또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예, 아련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LG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요. 뭐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 이 포트폴리오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면서 종목군들이 같이 따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전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시장 얘기와 포트폴리오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작년 8월 가격 조정 이후에 10월 달 반등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반등 구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6, 7월 달 계속 그 변동성이 계속 나오다가 네. 지난주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현재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니까 그 선물 매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라는 애들은 개별주나 소형주로 건드리는 애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사 위주로 이제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설명해드린 LG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 동조화가 강한 종목으로서 시장이 오늘 급반등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종목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차트상으로 좀 드리면요. 이전에 그 2월경부터 시장 반등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갔다가 3, 4월 달까지는 시장이 계속 2,000포인트에 정체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뭐 주변 업종의 이제 지주사들이나 화학업종이나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이나 같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2월달 고점 이후로 5월 조정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바닥권을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하단 박스권의 상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주가 부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좀 지니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상에서 LG라는 종목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LG의 66,000원 목표가는 다음 주까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하단 돌파 확인 이후에 시장 탄력에 따라서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탄력에 따라서 뭐 손절선이나 목표가 자체를 좀 정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네, 일단 좀 더 보고. 그렇죠. 시장 따라서 지금은 종목군들을 언제 매도해야 되나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종목 보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난주 2주 전부터 이제 메디포스트와 부강약품이라는 개별 종목군들은 살짝 좀 끼워놨는데요. 요거 잘 산 것 같아, 둘 다 너무.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개별 종목군 가운데서 시장 부동조화가 일어나는 개별 종목군들 가운데서 움직임이 가장 이제 좀 탄력적이었던 테마 종목군들이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입니다. 네. 그래서 메디포스트나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뭐 최근 3일 동안에서 10만 원 돌파 계속 확인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3일 전에 이제 10만 원 확인을 처음 할 당시에 이제 거래 수반이 되고 나서요. 그리고 10만 원에 가격을 붙여놨는데 이틀 동안 숨고르기 거치면서 그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하루 이틀 사이예요. 내일 모레 사이에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목표치에 도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밑바닥으로 다시 회귀를 할 것이냐인데 예. 실질적으로 다시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해도 종목이 강하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리스크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적은 상태에서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사이로 좀 보도록 하고요. 얘가 지금 목표가가 11만 원. 예, 지난주에 제가 12만 원으로 상향을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저 예. 기억이 없는데. 예.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12만 원 정도의 상향이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 네. 예, 12만 원 정도로 목표가 상향을 좀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10만 원 넘어가면서 지금 10만 원에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테마 수급을 한번 받으면 10% 15% 상한가까지 오르는 거 쉽잖아요. 사실. 그러게요. 그 탄력을 RNL 받게 바이오 되면. 샀으면 뭐. 그렇죠. 예. RN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늘 급등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변동성을 좀 감안해서 목표치를 12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광약품. 예, 요거 이제 추가 매수 했었잖아요. LG에 이어서. 그렇죠. 예. 예, 지난주에 이제 부관약품은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10%의 추가 배수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오늘 이제 그 바닥 구간 안에서의 이제 고점이 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뭐 차트상에서 좀 보여드리면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금 11만 원, 아니 11,000원에서 12,500원 정도 구간의 하단 밴드를 얘는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위쪽 상단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돌파가 된 시점에서 눌러줄 때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내드렸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지지 확인 또 거친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냥 느긋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까지. 네.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예, 14,000원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넘어와서 예, 탄력 보면서 목표가에 정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목표가에 정말 바짝 근접하고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가 원래 1차 매수가보다는 약간 높았어서요. 지금 뭐 수익이 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주가는 지난주보다는 지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김지훈 전문가님의 포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 좋을 거다 미리 예고를 해주시고 그래도 오늘 더 살 거다. 오늘 포트까지 미리 2차 예고까지 다 끝내주셨지만 기존 포트폴리오 한 종목씩 일단 우수했었던 지금도 사실은 뭐 우수합니다만 옛날엔 너무 우수했었어서 우수 AMS부터 보죠. 자, 일단 우수 AMS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7월 우리가 잡아놓고 갑작스럽게 급등을 쫙 했다가 지금 현재 조금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신에 앞쪽에서 살펴보시면 알다시피 2월달 있죠. 2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숨고르기 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달 넘어가니까 상승 탄력성이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시장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조금 더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AMS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대신에 손절가만 조금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자체는 네. 예, 첫 번째 손절가에서 손 안 대고 있다가 지금 현재 1660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신에 뭐 내려와서 흔들기 폭이 좀 더 깊게 될 경우에서는 그렇게 뭐 우리가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손절가로 상향 조절하도록 하겠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우수 AMS 손절 가격이 매수가와 동일한 예, 15,000 1,535원. 1,535원. 예. 예, 예. 그리고 뭐 일본상에도 보시면 알다시피 요때 마찬가지로 2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눌러주는 폭 자체가 깊이가 지금 현재 깊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에 따라서 흔들기의 이제 기간이 지금 현재 기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일어나게 되면 요 고점 역시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뭐 목표가는 그대로 하겠고요. 상승 탄력성을 한 번 더 보고 목표가를 조금 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웅철강 사실 추가 매수를 20% 들어갔는데 추가 매수가 되는 날 11% 급락하면서 그냥 추가 매수 하자마자 바로 손절. 예, 맞습니다. 일단 영웅철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자체는 8월 달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제가 잡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7월 달 자체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과하게 나오면서 7월 달 오늘까지에서도 물량을 계속 던지면서 좀 더 하락폭이 깊어졌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를 잡을 때
손절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손절가를 좀 더 깊게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트에 도움이 안 됐었는데 영철강 마찬가지로 오늘 한 번 더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7월달 마지막가에도 주구장창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빠질 폭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상승할 폭만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포트에서 손절 라인이 터치가 안 되고 잡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밑으로 밀릴 때마다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영철강 마찬가지로 8월 초부터 수급이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일단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넥센테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흥철강이랑 마찬가지로 8월달 보고 들어간다라고 미리 잡는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손절가 자체를 조금 한 5%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대응을 했었는데 오늘 7%까지. 오늘 밀리면서 손절가 이탈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넥센테크도 마찬가지로 8월달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철강이랑 일맥상통하게 대응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뭐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접근하시면서 조금 더 8월달까지 좀 더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철강, 넥센테크 이렇게 8월 달 보고 선취매 관점에서 미리 사놨었는데 손절가 일단은 터치를 한 상황까지 저희가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얼마에, 또 얼마만큼 더 사겠다는 건지 자세한 얘기 본격적으로 잠시 후 오늘 경기 시작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LG 40%, 부강약품과 메디포스트를 각 20% 정도 들고 있어서 현금이 한 20% 정도 남아있는 10등 중에 1등 고종훈 전문가님. 네. 너무 강조하나요? 자, 오늘 현금 20%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겠어요? 오늘 종목 편입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FOMC나 ECB의 회의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선물을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도를 좀 상방으로 보여줄수록 하방에 대한 위험은 적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금은 마저 20%를 쓸 텐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결국 개별주 말고 하나 더 약간 시장과 그렇죠. 연동되는 종목 들어가네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잠깐 좀 피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호정 분위기를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정면 승부군요. 그렇죠. 이제 시장 중심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전환을 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 코어인데요. 두산 인프라 코어는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기계업종의 대표주잖아요. 근데 기계업종이라고 한다면 중국발 모멘텀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두산 인프라 코어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장 반등이 들어오면서 얘도 뭐 숏커버링이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과대납폭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다시 바닥 구간을 좀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나 기계 장비를 파는 데 있어서 주 매출처를 이제 두 군데로 나뉩니다. 이제 중국하고 미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2분기 상에서 예상외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좀 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 개선세를 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지만 중국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안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모멘텀을 받는 데 있어서 중국 모멘텀을 가장 민감하고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두산 인프라 코어라는 관점상에서 두산 인프라 코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뭐 경기 대책에 따른 이후 뭐 제조업 경기가 확장된다, 주택 경기가 호전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발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오늘 2부도 좀 진행을 하잖아요. 2부 시간에 이제 저항과 지지, 뭐 수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인프라 코어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지금 이 시점상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는 18,000원 시청자분들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18,000원 이하로 빠질 때마다 단기적으로 깊이 빠지기는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급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이제 작년 8월 9월달 영향권부터 계속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상이나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해도 18,000원 이하 구간은 상당히 과매도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가격선이다라는 측면상에서 그 18,000원 이하 수준에서는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의 매수 전략을 짜기 위해서 내일 변동, 시장 변동을 좀 고려해서 아침 시초가 절반과 종가 절반의 비중 20%를 그대로 실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된 이후에 21,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이 21,000원이라는 가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 동조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상당히 탄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목표가를 딱 정해주고 고기 오면 잘라야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AIS를 해드리면서 목표가나 순절선에 대한 가격 수정 전략을 계속 내드릴 테니까 일단은 21,000원 정도의 이전 매물벽 수준의 21,000원 목표가를 좀 두시면서 18,000원 이하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200원의 손절선을 좀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시장 저점 나올 때 얘도 이제 16,200원이라는 최저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격선에 단지 이제 전 저점이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있기는 한데 그 정도의 시장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진작에 현금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중간에 그전에 뭐 나오셔도 돼요. 그래요. 예, 뭐 세 분과 함께 하죠, 뭐. 예. 예, 그렇죠. 예, 아무튼 뭐 다른 그 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네. 예,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고민을 하실 테니까요. 일단은 손절선은 16,200원을 잡아놓고 21,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보면서 18,000원 이하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좀 조용하고 있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 다시 한번 매기가 들어갈 것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네. 이 질문을 저희 고정현 전문가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두산 인프라코어지만 예. 이렇게 10분이 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사실은 뭐 삼성전자 위주로 오버해서 최근에 굉장히 급격히 올라왔고 네.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포트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도 없으셨어요. 근데 대형주를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시장 동조화 뭐 중심주 네네. 얘기를 하시니까 고정현 전문가님은 실제로 삼성전자 매매는 안 하십니까? 아니요,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하는 건 예. 아닌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왜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왜 못 샀지라는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의미 없는 고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날까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모멘텀이 미국과 유럽에 잡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ECB나 FOMC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 대책이 나오는 시점상에서 시장이 회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이 유럽과 미국이었고 그에 따라서 전차 군단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계속 뭐 장기적으로 이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지 계속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만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이라는 건 균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에리나 씨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했을 때요.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만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 돈만 올라갈 사실상 예.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의 돈이 여러 업종 예.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업종의 대표 종목군들도 항상 포트폴리오에는 네. 끼워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이러한 이제 전차군단의 전차군단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상에서의 가격, 네. 주변 업종군들의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가격 이런 것들을 따르쳐 본다라고 했을 때 주변 업종군들의 가격 메리트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쪽에도 순환 매기를 좀 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사기는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네. 상황들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의미 없는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미 삼성전자는 4일 동안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전기전자의 대표주이기도 하면서 우리 시장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지수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 혼자 간다라는 논리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았고 이후에도 맞기가 좀 힘들다는 그러면은 거죠. 뭐 화학주라든가 기계, 뭐 철강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들고 있으면 언젠가 또 누군가 막 사주겠군요. 그 언젠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도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 나왔던 것이 중국발에서 철강 업종 관련된 부양책, 그러니까 철강 산업의 부양책을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많이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때요. 이후에 이제 중국 모멘텀을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중국 모멘텀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중국발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불 때는 트로이카 종목군들이 상당히 빠르게 오릅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오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연히 지금 가는 종목이 뭔가라는 것에서 뭡니까?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발 모멘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화학업종과 기계업종, 두산인프라 코어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고종현 전문가님 오늘 2부 하신다니까 2부에는 놀러 갈까 봐요. 얘기하니까 재미지네요. 김지훈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김지훈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종목 아까 손절당한 두 종목 다시 사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비중은 또 얼마나? 지금 현재 포트에 지금 우수 한 종목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현금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센테크랑 영철강이랑 각각 한 40%씩 그대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뭐 넥센테크랑 영철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8월달 초반부터 수급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월달 말에 지금 끊겨서 이제 포트에 없다고 해서 뭐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괜히 종목만 너무 널브러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놈만 딱 갈론만 딱 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센테크랑 영철강이랑 두 종목 그대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사항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영철강이나 넥센테크 같이 한 번에 묶어 설명을 좀 드리면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일단 넥센테크 먼저 살펴보시면 일단 마찬가지로 월봉상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붙은 상태에서 지금 7월 달에 급격하게 급락을 하면서 밑으로 3,900원까지 오늘 종가상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잡으면서 마이너스 5%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고 종가상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할 텐데 네. 마찬가지로 욕심을 한번 불어볼 만합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넥센테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테마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8월 정도쯤 되게 되면 제가 대선 관련주 해서 좀 관심을 가져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8월달 초반에 수급이 받게 되면 급락한 모습에 대해서 7월 달에 급락을 조금 과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과한 폭만큼 오히려 반등폭이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 자체는 한 5% 정도로 그대로 잡아놓고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량 자체에서의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변화는 많이 없는데 지금 단순하게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가을 때만 조금 더 다운시켜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걱정이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잡아나가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불어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센테크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한 20% 정도 잡을 예정이고 그리고 2차 매수는 3,920원으로 3,920원 부근으로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6,000원 부근으로 급락했던 시점, 시초가까지 되돌림 현상을 한번 노려볼 예정이고요. 손절가는 네. 마찬가지로 종가상 마이너스 5%. 네, 좋습니다. 사실 뭐 넥센테크는요, 뭐 마이너스 5% 정도니까 손절하고 다시 사고 또 다시 마이너스 5%를 손절가로 놓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영철강입니다. 한 마이너스 10% 지금 손절이 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반드시 수익을 챙겨서 나와야 될 텐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영철강 같은 경우는 두 종목 중에 굳이 잡아 나가자면 영철강이 조금 더 욕심이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넥센테크보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리면서 영철강은 조금 더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일단 손절가
가 자체를 터치를 한 거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차피 8월 달에 다시 한번 노려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8월 초반에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수 AMS 같은 경우 뭐 수익이 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조금 더 비중을 들어가도 될 종목입니다. 대신에 지금 바로 다시 처음부터 잡아 나간 거기 때문에 일단 40% 정도로 남은 비중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넥센테크랑 같은 매매 전략을 할 건데 1차 매수는 시초가로 20%를 잡아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2차 매수는 1,810원 정도로 조금 눌리면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800원 부근으로 3,000원 약간 아래선까지 목표가를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손절가는 1,720원으로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잃어버린 돈을 다시 한번 반반씩 쪼개서 나눠서 사지만 두 종목을 그대로 재공략하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완성본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가 다음 달에도 1등 할까요? 일단 1등 한 뒤에 포트폴리오 만진 게 이겁니다. 두산인프라코어 20%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유럽만 얘기하지만 이때 중국을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세요. 두산인프라코어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10%씩 나눠서 사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주를 중국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을 담아주셨습니다. 메디포스트 12만 원, 부광약품 14,000원, LG 66,000원, 목표가까지 그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의 완성된 포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수 AMS는요, 지금 손절가를 1,535원으로 상향한다. 매수가로 익절 상향한다라고 아까 하셨던 종목인데요. 현재 일단 재매수 들어가는 종목이 각각 40% 역시 동일하게 넥센테크와 영흥철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수 AMS는 현재 8%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요. 자, 우수 AMS는 일단 그대로 좀 들고 가보시고요. 손절가만 매수가로, 그러니까 익절은 최선 하겠다라는 의지시고요. 영흥철강과 넥센테크는 내 시초가에 각 20%씩 잡고 나머지 20%는 화면에 보여진 대로 소폭 눌림 시 추가 매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퀴즈 이벤트 저희가 매주 한 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죠. 고정현 전문가님 문제 내주시죠.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1번이 이자, 2번이 배당금, 3번이 배당락, 4번이 권리락입니다. 예,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김준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정답 알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 위에 게시판에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퀴즈 정답 선택한 후에 반드시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날 당첨자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서적 그리고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퀴즈를 푸시게 될 텐데 들어가신 김에 무료 방송이 있다는 걸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주병선 전문가님이 주도주, 세력주 매매, 노하우를 주제로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는 최애리나였고 오늘 함께해 주셨던 우리 고정현, 김지훈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1등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2부도요. 역시 오늘 1등 하셨던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합니다. 아까 뭐 수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